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텍 이성화입니다. 네, 지금부터 ESG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뭐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굉장히 핫 이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ESG를 빼놓고는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environmental, 환경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S는 sociality에서 사회 저기로 좀 얘기하는 거고, 이제 G는 governance 해서 지배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environmental, 뭐 다들 아시겠죠? 지금 뭐 그 기후 변화에 의해서 온도가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뭐 저기 기후 변화에 의해서 해가 뭐 환경이 중요해졌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많이 해야 된다, 뭐 이것저것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차피 중요한 거는 탄소 중립이죠. 네, 최종 목표는 탄소 중립에 있습니다. 어차피 탄소는 계속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돌리려면 계속 이산화탄소는 배출을 될 겁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배출하는 만큼 다른 곳에서 탄소를 줄이면 탄소 중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를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는 방법,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탄소를 포집한다든지 뭐 전기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탄소를 중립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환경 environment는 탄소 중립이 최종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sociality, 사회, 이거는 뭐 다시 좀 사회 환원 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 회사가 사업을 하려면 어, 국방 그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줘서 세이프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도로를 사용하고 뭐 기찻길을 사용하고 배를 이용하고 뭐 핸드폰을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 이 인프라스트럭 국가 이제 전체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소셜리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떤 업체는 ESS, 에너지 스토리지 어, 시스템을 학교에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ESS를 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환경에 들어가고, 이거를 학교에 기증을 했기 때문에 소셜리티, 사회 환원이 되는 거죠. 어떤 회사는 나무를 심고, 어떤 회사는 불우이웃을 돕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뭐 환원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거버넌스죠. 거버넌스는 뭐 간단하게 말해서 옛날에 이제 뭐 아버지가 자식한테 저기 회사를 뭐 물려준다든지, 저 누구처럼, 아니면 뭐 지금은 여성의 비율이 50대 50으로 뭐 가야 되는데, 뭐 여성 비율이 굉장히 낮다든지, 아니면 임원급에서 여성이 낮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지배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경영 윤리에 어긋나는 것들, 그리고 막 그 비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지배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ESG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리포트를 만들어서 어, 그 해당 업체한테 줘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회사에서도 그 ESG 리포트를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삼성에서 애플에 디스플레이를 납품을 할 때 애플이 ESG 리포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ESG 리포트를 요청해서 그걸 보고 판단을 했는데, 이건 별로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라고 판단을 하면 물건을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또 하나 또 예를 들면, 만약에 LG 화학에서 배터리를 이제 어, 그 유럽의 폭스바겐에 납품을 한다 그랬을 때, 유럽에서 폭스바겐도 ESG 리포트를 요청을 합니다. ESG 리포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ESG가 물건을 납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존폐가
걸리는 문제가 되죠. 물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전 세계 물건을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ESG 때문에 납품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법이 통과된 이제 온실가스 감축 법입니다.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가야 됩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목표는 탄소 중립은 2050년이고 2030년까지 35% 이상을 내릴 겁니다. 이게 법률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가 뭐 영국, 뭐 미국, 뭐 한국, 일본 모든 이제 선진국들이 지금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실행을 하고 이것들이 다 지금 ESG와 같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바로 전에 설명했듯이 탄소 중립 이제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가할 거고 2030년까지 35% 감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환경 인바이러먼트에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현재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먼저 할 수 있고 가장 현재 하고 있는 거 신재생 에너지죠. 신재생 에너지는 그동안 해왔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계속 줄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즉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들이 있는데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은 해가 떴을 때만 전기를 생산을 하고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된 전기를 ESS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 인터텍의 PCS, 패시브 쿨링 시스템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막 같은데 특히 많이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은 지금 계속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S가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사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소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수소 사회냐? 앞으로는 모든 에너지 패러다임을 수소로 가겠다라는 게 주 맥락입니다. 전기, 히팅을 비롯해서 뭐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모든 에너지 집에서 쓰는 전기 모든 것들을 수소로 하겠다. 수소를 약간 건전지로 쓰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수소를 총 네 가지 섹션, 어떤 사람 세 가지 섹션으로 세 가지도 하기도 하고 네 가지도 이제 하고 하는데 프로덕션 수소를 생산하는 거, 수소를 운송하는 거, 리큐에이션, 액체로 만들어서 이제 운송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총 세 가지로 나누고 지금 액체 수소를 만드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또 분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소에서 이제 프로덕션,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브라운, 그레이, 하이드로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색 수소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지금 이제 화학 공장에서 원유를 가지고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거기서 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부생 수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LPG나 LNG를 가지고 그것도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만들면서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레이 수소라 얘기를 하고 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저장장치 인해서 그거를 포집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줄이는 겁니다. 최대한.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거를 블루 소스, 그죠? 블루 소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린 이제 소스는 이제 그 특히 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 같은 데서 해상 풍력의 전기로 바다를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거 완전 청정이죠. 그거를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브라운 소스, 이제 그레이 소스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블루 소스도 조금씩 이제 계속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개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린 소스도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리케이션, 지금 액체 수소를 만드는 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하이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트랜스포테이션, 이 수소를 어떻게 옮길 것이냐, 뭐 이걸 액체로 해가지고 탱크에 옮길 것이냐, 아니면 뭐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암모니아로 같이 옮길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LPG나 LNG, 우리가 집에 가스레인지 쓰듯이 기존에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려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할 거냐, 여러 가지 등등등. 아직도 지금 뭐 이렇다라고 잡히진 않지만 앞으로 이것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수소는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전기를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히팅이 발생합니다. 그 히트가 발생하니까 그걸 가지고 전기를 쓰고 히팅을 하겠다. 이게 수소 사회의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근데 이거를 국가적으로 전국에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수소로 가겠다라는 게 주 맥락입니다. 네,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처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수소 사회로 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입니다. 에너지 효율은 이제 기존에 만약에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썼다면 그거를 뭐 70, 60, 50으로 줄이는 거죠. 기존에 이제 이제 뭐 가바나스나 스틸 같은 걸로 이제 캐비넷을 만들거나 아니면 쉘터를 만들면 그 안에 있는 에너지, 뭐 쿨링이나 히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이제 빌딩에 벽돌로 된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일러를 작동을 한다 그러면 조금만 에너지로 그 보일러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보는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데를 보면,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보일러를 작동시킬 때 그걸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두세 배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쿨링하고 히팅을 할 때는 외곽, 그 껍데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클로저에 의해서 안에 있는 에너지를 얼마큼 쓸 거냐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터텍사는 GRP라는 소재를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를 했을 때 효율이 더 좋아집니다. 쿨링하고 히팅하고 하는 방면에서. 그래서 인터텍의 GRP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맨 마지막은 저탄소. 아까 뭐 카본 캡처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탄소를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예요. 탄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라든가 하이드로겐카, 수소차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는 당연히 오토너스, 자율주행차가 돼야 되고, 자율주행차를 하기 위해서는 5G가 필수입니다. 5G가 없이는 자율주행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5G도 이제 히팅하고 쿨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안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가야 되기 위해서는 저희 GRP 캐비넷을 씀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효율되면서 안정적인 5G를 공급함으로써 이제 일렉트릭 전기차라든가 하이드로젠 카가 안정적으로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인터텍사는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ESS의 PCS, 패시브 쿨링 시스템이 있고요. 수소 사회에서는 수소는 기본적으로 방폭 지역입니다. 존 1에 해당하고요. 존 1에 있을 때는 EXP 개념의 캐비넷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EXP의 캐비넷은 인터텍이 또 세계 최고죠. 그리고 에너지 효율에서도 이제 저희 GRP의 캐비넷을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5G 저탄소에 연관되어 있는 5G에서도 이제 GRP의 캐비넷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기후변화에 의해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것들은 계속 언급이 됐고 계속 뭐 탄소 중립 얘기하고 뭐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갑자기 땡겨졌습니다. 왜? 바로 이 코로나에 의해서 땡겨진 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는 이번에 이게 거의 뭐 전쟁 3차 세계대전과 비슷하게 맞먹는다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생도 많이 했고 전세적으로 지금 큰 난리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약해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각 정부에서 이제 유럽하고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돈을 퍼부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계 지원비 같은 걸로 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지만 많은 대부분의 돈들이 이 경제 발전, 경제를 어떻게 부흥시킬 거면 앞으로는 어떻게 투자를 할 건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돈은 다 웬만하면 탄소 중립으로 가자라는 게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퍼부었고 그걸로 이제 가는 걸로 정해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석유와 또 관련이 돼 있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으로 석탄에서 석유를 쓰기 시작해서 석유가 이제 전 세계의 에너지원이 되기는 건 뭐 전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을 갖고 누가 이제 그거를 할 거냐라는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원을 이 오일에서 하이드로진으로 바꾸자라는 게 새로운 이제 에너지원을 바꾸자라는 게 좀 깔려 있습니다. 이제 최소한 에너지는 이제 기존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석유로 인해서 만들어진 많은 이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가되 에너지만은 이제 새로운 에너지로 패러다임 에너지로 가자는 게 또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벌써 그거를 감지를 해서 지금 이번에 그 도시, 엄청난 큰 도시를 지금 사우디 왕자가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제는 오일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차차 가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 다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ESG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ESG로 갈 거다.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그게 더 땡겨졌고 많은 국가들이 그 돈을 어디에 쓸 거냐라고 고민을 했고 그 최종 결정이 ESG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ESG가 없으면 경제 활동 자체가 어렵다. 예. 그래서 이리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이제 탄소 중립 ESG를 해야 되고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신재생 에너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빨리 해야 됩니다. 수소사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솔직히 이거는 아직도 멀었고 맨 마지막 그린 수소까지 가게 되면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저탄소 이것도 카본 캡처에서부터 에너지를 줄이는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이런 것도 물론 시작을 했지만 많은 돈과 에너지가 아직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아직 갈 길이 이것도 멀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에너지 효율입니다. 지금 당장 올해부터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샘플하게 뭐 백열전구를 쓰다가 지금 LED 등을 쓰죠. 이런 것도 에너지 효율에 탄소를 줄이는 방법인 거고요. 뭐 에어컨도 기존의 비싼 옛날 그 효율이 안 좋은 에어컨보다 지금 최고 잘 나오는 에어컨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최선 방법입니다. 그 중에 저희 인터텍사의 GRP 캐비넷을 쓰는 것도 우리 이쪽 오일 앤 가스 마켓에서는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ESG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나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댓글이라든지 저희 메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